때는 조선시대 수도 한양에 번화한 저작거리 한편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작은 초가집에 몰락한 양반 가문의 마지막 후에 박서준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용모는 곤궁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맑고 준수하였으나 그늘진 눈빛에는 가문의 몰락과 병든 홀어머니에 대한 깊은 시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비의 긍지를 버리고 장터에 녹그릇을 팔러 나서는 것이 벌써 여러 날, 하지만 그의 손에는 아직 단 한 푼의 돈도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장사에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양반가의 자손인 내가 어찌하여 천한 장사꾼의 길을 가려 하느냐? 너무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하였습니다. 서준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무거운 녹그릇 보찜을 짊어진 그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휴. 녹그릇 장사가 이리도 고될 줄이야. 아무래도 내게는 맞지 않는 일이구나. 며칠이 지나도록 녹그릇은 단 하나도 팔리지 않았고 외상으로 물건을 내준 상단의 주인은 당장 내일 모레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이깟 녹그릇 하나 팔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머님은 무슨 수로 봉양한단 말인가. 절망적인 심정으로 오늘도 장터로 행색은 비록 남루하였으나 칠흑 같은 눈동자는 총명하게 빛났고 그 눈빛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고 예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 놓인 팻말의 글씨는 어린아이가 발가락으로 그린 듯 삐뚤빼뚤하여 보는 이의 실소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금일만 점을 봅니다. 장사가 안 되어 속이 부글부글 끓던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내뱉고 아니, 지나가던 길에 웬 시비요? 글솜씨가 형편없다 하였더니 말본새는 더더욱 험악하구나. 지금 누구 약 올리려고 작정한 것이요? 이리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고 어느 누가 그대의 점괘를 믿겠소. 딱하여 내가 글씨나 좀 써줄까 하였더니 그럴 마음이 싹 사라지는구먼. 글을 써주겠다는 말에 처녀의 날카롭던 눈빛이 순간 부드럽게 변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붓글씨를 잘 쓰시나 보. 허, 글씨 쓰는 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일 중 하나지. 그렇다면 제 팻말에 명필로 다시 써주실 수 있겠소? 좀 전까지는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덤비더니 갑자기 태도가 이리 상냥해진 연유가 무엇이오? 그야, 그땐 무턱대고 시비를 거셨으니 그런 것이고 지금은 도움이 필요하니 그런 것이지요. 요까지 먹은 마당에 매몰차게 굴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럼 내가 글을 써주는 대신 내게 무엇을 줄 것이오? 처녀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손바닥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글씨를 기가 막히게 써주신다면 내가 당신의 앞날을 봐주겠소? 어디서 주어들은 풍월로 점쟁이 흉내나 내는 것이겠지. 거참, 평생을 속고만 살아오셨소? 믿져야 본전 아니오. 좋소. 속는 셈치고 내 한번 그 점괘를 보겠소. 서준은 처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잠시 손을 내밀어 보시오. 서준이 손을 내밀자 처녀는 그의 손을 잡고 손금을 찬찬히 살핀 뒤 그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가늘었지만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당신, 보아하니 내일이면 이 장터에서 쫓겨날 팔자로군요. 뭐라? 내가 쫓겨난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여? 외상으로 가져온 물건을 제때 팔지 못하니 상단 주인이 당신을 더 이상 쓸모없다 여길 것입니다. 딱하지요. 처녀의 말이 정확히 자신의 처지를 꿰뚫자 서준은 마치 귀신을 본 듯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어찌하면 좋겠소? 이제야 관심이 좀 생기시나 보. 그렇다면 약조대로 팻말부터 새로 써오시지요. 내 금방 써줄 터이니 먼저 방도를 알려주면 아니 되겠소? 세상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것이지요. 서준은 급한 마음에 근처 서책방으로 달려가 일필위지로 팻말을 써 내려갔습니다.
글솜씨 하나는 과연 천하의 일품이군요. 이 정도 솜씨라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습니다. 서준이 써온 팻말이 마음에 쏙 든 처녀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서준은 글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녀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내 글씨가 한양에서는 제일 가는 명필이라오. 헌데 어찌하면 이 글솜씨로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에 처녀의 입가에 신비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지요. 우선 그 녹그릇 장사부터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선비님은 쇠붙이와는 상극이라 손대는 족족 손해만 볼 것이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면 되겠소? 헌데 처녀는 대답 대신 빙글에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답답하구려. 그리 애태우지 말고 속히 말해주시오. 당신은 그저 나만 믿고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당신을 따라다니라니. 그것이 대체 무슨 말이오? 점쟁이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팔고 귀로 정보를 훔치는 법이지요. 그러니 저는 입으로 장사를 하고 선비님은 부두로 장사를 하시면 되는 것이요. 나는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려. 그러니까 제가 점사를 볼 때 제 옆에서 손님에게 필요한 부적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나보고 일개점쟁이 처녀인 당신 밑으로 들어가란 말이오. 밑으로 들어갈 게 뭐 있나요? 우리는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서준은 처녀의 눈치가 비상하고 말솜씨가 뛰어난 것을 보니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왠지 모를 믿음이 갔지요. 허나 그녀의 실력에 대한 확신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이 없으신가요? 저와 함께라면 단 하루만 해도 1000냥을 벌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0냥이라니. 그 말이 사실이요. 평생 책만 읽고 사셨나 보군요. 저를 믿지 못하면 이 세상 누구를 믿으시겠어요? 서준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녀의 말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은 없었지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그게 무엇이요? 약조한 대로 1000냥이 모이면 저와 혼인하셔야 합니다. 아니, 혼인이라니. 우리가 만난 지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았어. 어찌 그런 당치도 않은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싫으시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모두 없던 것으로 하지요. 부디 잘 가시지요. 처녀가 미련 없이 돌아서려 하자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소매자락을 다급히 붙잡았습니다. 누가 싫다고 했소? 그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하려던 참이었어. 허참. 이렇게 급박한 상황의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기회라는 건 왔을 때 잡아야 하는 법입니다. 처녀의 말에 서준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속는 셈치고 당신에게 내 운명을 한번 걸어보겠소. 어차피 1000냥이 모이지 않으면 혼인할 일도 없을 테니 서준은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만약 1000냥이 모인다면 그것은 처녀의 능력이 실로 대단하다는 증거이니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했지요. 시원시원하게 결정 잘하셨습니다. 저는 월화라고 합니다. 월화는 본래 기방의 몸종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온갖 인간 군상들을 접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속내를 꿰뚫어보는 눈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레 관상쟁이가 되었지요. 게다가 머리까지 비상하여 기방을 드나드는 상인들과 관리들의 대화를 귀담아 듣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기방을 찾은 서준을 보고 첫눈에 반했지만 감히 말을 건넬 수 없는 신분의 차이를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가문이 몰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라 여기고 그를 도울 계획을 세운 것이었지요. 나는 박서준이라 하오. 본디 양반 가문의 자제였으나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런 모양새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양반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명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비님은 제 낭구님이 될 팔자입니다. 어허, 덮어놓고 그리 말하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오. 내게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좀 주어야 하지 않겠소. 준비를 하시든 마시든 당신은 제 곁을 떠나면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할 팔자이니 그리 아십시오. 어허, 참으로 성미 급한 처자로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겠구려. 그렇게 두 사람은 천냥을 걸고 미래를 약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장터 한복판에 허름한 천막을 치고 점집을 열었습니다. 서준이 쓴 멋들어진 팻말 덕분인지 곧 첫 손님으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런 곳에 용한 점집이 생겼다지? 어디 내 운수나 한번 봐주게. 월화는 부인의 관상과 손금을 살피더니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댁에 사내를 숨기셨군요. 그 말에 중년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늘은 속여도 제 눈은 못 속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숨겨왔지만 조만간 들통나온 집안이 풍비박산날 팔자입니다. 얼굴이 사색이 된 부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는가? 신령님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방도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부적을 몸에 지니시면 신령님께서 마님의 비밀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부적은 값이 얼마인가? 10냥입니다. 뭐, 10냥. 다른 곳에서는 고작 한두 냥이면 되는데 어찌 그리 비싼 게야. 아, 그쪽 신령님이야 값싼 신령이니 한두 냥이면 되겠지만 저희 신령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어찌 감히 비교를 하십니까? 월화의 당당한 태도의 부인은 결국 10냥을 꺼내놓았습니다. 서준을 보며 눈과 귀를 가려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부적입니다. 알겠소. 바로 그려드리지. 처음이었지만 두 사람의 호흡은 척척 맞았습니다. 그렇게 첫 손님에게서 단번에 10냥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지요. 사실 그 부인은 워낙 철두철미하여 비밀이 들통날 일은 없었지만 월화는 돈 많고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정확히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소. 앉은 자리에서 10냥을 벌다니. 이리만 된다면 1000냥도 꿈은 아니겠소. 하하. 이제야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낭구님, 저와 혼인할 준비나 단단히 하고 계시지요. 또 그 이야기는 1000냥이 모이면 그때 합시다. 그 후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는가? 저기 저 처녀 점쟁이가 귀신같이 앞날을 맞춘다더군. 신이 내렸는데 거기서 써주는 부적의 효험이 아주 탁월하다지 뭔가. 오늘 하루만 본다니 나도 얼른 가봐야겠네. 돈 항아리에는 엽전이 넘쳐났고 서준은 부적을 그리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정말로 1000냥을 모으겠는걸? 벌써 700냥이 넘었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제 머리와 낭구님의 손이 만나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준은 문득 월화의 여벌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총명함으로 반짝이는 눈매와 고운 얼굴선은 점쟁이가 아니라면 선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혼잣말로 당신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어느새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동쪽 하늘에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98, 99, 110냥짜리 부적을 100개 팔았으니 정확히 1000냥이로구나. 그럼 이제 그만 접도록 할까요, 낭구님? 호호. 두 사람은 천막을 정리하고 1000냥이 가득 든 돈자루를 앞에 두고 주막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1000냥을 벌 줄이야. 정말 꿈만 같소. 이제야 당신의 능력을 믿겠소. 그럼 이제 약속대로 우리는 혼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 혼인한 후에도 그대는 계속 점을 볼 것이오. 그 말에 월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진지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서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돈으로 상단을 인수할 것입니다. 상단이라니. 장사 경험도 없는데 어찌 상단을 운영할 생각이요? 제게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낭군님께서는 그저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하루 만에 1,000냥을 버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한 서준은 월화의 비범함을 믿고 그녀의 새끼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좋소. 약속하겠소. 다음 날, 두 사람은 곧장 망해가는 변두리의 작은 상단을 찾아가 1,000냥을 주고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월화는 서준을 데리고 먼지 쌓인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팔리지 않은 청나라 도자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귀한 청나라 도자기가 아니오. 헌데 듣자하니 대형 상단에서 워낙 싸게 팔아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소.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석 달만 지나면 이 도자기 값은 폭등할 것이고 앞으로 3년간은 청나라에서 도자기가 단 한 점도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건 부르는 게 값이 되지요. 아니, 그 사실을 어찌 그리 잘 아시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은 궁금했지만 월화를 믿었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낡은 상단을 깨끗이 정비하고 풍운상회라는 새로운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석 달이 지나자 월화의 말대로 청나라에서 도자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시장의 도자기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이 집에 청나라 도자기가 있다 들었소. 내가 값을 2배로 쳐줄 테니 내게 파시오. 지금은 팔지 않습니다. 돌아가시지요. 월화는 도자기 값이 20배가 뛸 때까지 버티다가 그제야 조금씩 물건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 최대 상단의 대행수가 직접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아직 도자기가 많다고 들었소. 내게 절반을 넘겨주시오. 값은 20배로 쳐주겠소. 좋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공판대감의 비리 장부를 제게 넘기시지요. 아니, 그것을 어찌 아시오? 다 알고 하는 말이니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이 도자기가 없으면 당신 상단은 파산할 것이고 그럼 그 장부는 휴지 조각이 될 뿐입니다. 대행수는 결국 월화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월화는 막대한 돈과 함께 공판대감의 비리 장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공판대감의 비리 장부는 왜 필요한 것이오? 이것 또한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돈으로 전국의 쌀을 사 모아 주십시오. 한편 월화는 비리 장부 한 장을 뜯어 공판대감을 찾아갔습니다. 한양에서 돈을 쓸어 담는다는 젊은 대행수가 내 집에는 어쩐 일인가? 대감을 살려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지요. 장부를 본 공판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것을 어찌?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면 이 장부 원본을 온전히 돌려드리지요. 영모제로 돌아가신 박기수 대감의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월화가 말한 박기수 대감은 다름 아닌 서준의 아버지였습니다. 거참. 병 주고 약 주는구나. 좋네. 그대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네. 그렇게 거래를 마친 월화가 상단으로 돌아왔을 때 창고는 이미 전국의 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봄이 오자 월화는 서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월화는 과거 기방에서 처음 서준을 보고 연모하게 된 이야기, 그의 가문이 몰락하자 그를 돕기 위해 계획을 세운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청나라 도자기 가폭등과 올해의 가뭄은 모두 기방을 드나들던 무역상과 도인의 말을 통해 미리 알게 된 정보였지요. 아니, 그럼 일부러 내게 접근했던 것이었어. 그러합니다. 저와 낭군님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운명입니다. 함께 있어야만 빛을 발하는 운명이지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서준은 월화의 지혜와 자신을 향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녀와 함께하며 그 역시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지요. 나도 이제 때가 된 것 같소. 지난 1년간 당신과 함께하며 나 역시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소. 나와 혼인해 주시오. 제가 어찌 낭구님의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저와 저의 모든 것은 이미 낭구님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공판대감의 신복이 찾아와 서찰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찰에는 서준의 아버지의 무고함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임금의 교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준 것이오. 제가 낭구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준은 월화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감복했소. 그대는 내 생애 가장 큰 선물이며 기적이요. 아닙니다. 낭구님. 그 말은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마침내 혼례날이 다가왔고 두 사람은 양가 어른들과 한양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당에는 붉은 비단이 깔리고 풍악이 울려 퍼졌으며 그들의 잔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해 여름 월화의 예언대로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고 두 사람이 모아둔 쌀은 나라의 백성을 구하는 데 쓰여 더 큰 부와 명예를 안겨주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준은 월화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내 생애의 기적이요. 그대가 내 곁에 있으니 이제 더는 바랄 것이 없소. 저 또한 낭구님의 손을 잡은 이 밤을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오래오래 행복